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종가상으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뭐 오장까지 조금 지켜본다면은 뭐 넘어서 끝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은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버텨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남아있겠지만 결국 3,000포인트는 일단 목전에 왔으면 터치를 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2,900포인트에서 3,000까지는 일단 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최근에 이 상승하고 있는 이 단기 상승의 폭들을 보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는데 이 가파른 상승의 주역은 역시 또 대형주였습니다. 이 대형주라고 하는 기업들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조가 넘어가거나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몇 %씩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 3,000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구나. 이 돈의 힘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고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새삼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3,000이 온 이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수가 올라왔다고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난 3월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요. 이제 1,439포인트 저점으로 잡고 3,000포인트까지 지금 거의 2배가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해봐야 되는 것은 역시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가 진짜로 살아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0년은 내년은 성장할 거야, 내년은 괜찮을 거야, 내년은 경제가 회복할 거야 였는데 이제는 그게 시험대에 오르는 해죠. 2021년이 도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제가 늘 그래왔죠. 저야 뭐 항상 안전투자, 안전주의, 안전제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뭐 여기 6월달, 7월달부터 해서 현금화해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 한 채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해와서 사실은 뭐 지금에 와서 리스크 관리하세요라는 게 새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비관론자였든 비관론자가 아니든 간에 올해는 모든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상승을 하다 보면 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결국 매도를 해야 내 수익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모두가 한 번에 매도하게 되면 결국 하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줄지어서 하락하게 되면은 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의무이자 저의 본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되는 말은 결국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니 적어도 미리 준비한 사람, 미리 리스크를 관리한 사람들만이 그래도 좀 충격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00포인트라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요. 왜냐하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변동폭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다음 충격이 크다면은 나에겐 좋겠구나. 미리 준비가 되었으니까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만 좀 조심하신다면 올해 시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하나가 나와 있죠. 3월 달에 공매도입니다. 제가 지금은 폭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도세가 나와야 폭락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그리고 제가 영향력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금을 더 줄여나가고 있죠. 주식을 더 비중을 키우시거나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수익 나온 종목을 팔고 나니까 또 살 종목 없나 하게 되고 계속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현금화를 하지 않고 비중을 늘려가거나 또는 매매를 하시는 긍정적인 낙관론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매도로 갑자기 돌아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이 없다면 결국 팍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공매도라고 하는 전후로 변동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공매도가 생기면 매도 물량이 나오겠지 이제는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주체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공매도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는 생각보다 공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온다면 과연 이번에도 패닉셀이 이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역시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아슬아슬 줄타기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승을 즐기시는 것보단 우리 그렇잖아요. 음주 가무 즐기시는 분들 술에 또 취해 있으면은 주변에 위험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 승리에 취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제가 11월 달에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어질까요? 라는 앵커님의 질문에 연말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종목을 아예 대놓고 그냥 몇 개를 불러드렸는데 그 종목 중에서 안랩도 있었고요. 안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삼성 SDS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죠. 이거 보안 관련 주기도 하고 실적 정말 좋다. 그리고 물류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좋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사놓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14%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6조짜리거든요. 이 16조짜리가 채통이 없네요. 좀 뭔가 채통을 좀 지켜서 야금야금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잡주도 아니고 팡 튀어오르는 그런 형태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런 형태를 보여줬고요. 제가 원자재 가격대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려아연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려아연도 8조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11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준수한 수준의 좀 수익권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CJ 대한통운 제가 물류 기업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좋다라고 하면서 2020년 11월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기업인데 1월 들어오자 말자부터 이제는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제가 말하지 않은 종목들도 급등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저는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제가 원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문현진이가 현금화를 했으니까 매매를 저런 거 다 팔고 나면 하면 안 될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보안 관련주 중에서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갔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한다면은 갈아타는 거예요. 매매는 올라간 종목에서 더 살까? 지금이라도 살까? 이게 아니라 저런 게 진짜 갔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정말로 보안주가 좋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결제주가 좋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로 서서히 옮기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결제 관련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단알 같은 거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가면 사면 되는 거죠. 안 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을 잡게 된다면은 가지 않은 종목을 잡아놓고 간 종목은 매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나면은 올라간 종목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기다려서 수익을 낸다. 바이, 웨이트, 셀. 그냥 사서 기다려서 수익 낸다는 개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웨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되고 나면은 결국 올라간 종목은 매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올라갔으니 매도가 맞구나. 그럼 내려간 종목을 사놓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그런 매매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에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 SDS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를 다시 봤을 때 지금은 올라와서 이야기지만 올라오지 않았을 때 제가 강조했던 거는 바로 그런 거였죠.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이 종목은 괜찮다. 내려가면 더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3,000포인트가 왔으니까 제가 리스크 관리해라고 하면은 현금 들고 가면 주식하지 말란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종목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좀 잘해라라고 하잖아요. 3,000포인트에서 혹시나 만약에 지수가 10% 정도 조정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러면 얘도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한들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급등한 종목들 예를 들면은 적자임에도 급등한 유니슨과 같은 그런 기업들은 떨어지고 나면은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기업들이죠.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더 좋은 기업이 싸지는 거잖아요. 정말 가격이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걱정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현금 비중까지 있으면은 추가 매수할 자금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기업을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데 시장이 빠지는 게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운 채로 매매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면은 매매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유가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사놓고 그 이후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후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하신다면은 음봉매매,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뉴스가 나왔을 때 잘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2021년 역시 무난하게 여러분들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참고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종목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거 판단해 드릴 테니까요. 시원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DC. 어떤 거요? HDC. 네. 그거를 1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네. 괜찮은가요? 그냥 둬도 이게 물타기 해가지고. 네. 원래 28,000원에 한 건데, 네. 이게 하도 떨어져갖고 물타기를 해서 저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 30%. 30%요? 네. 일단 HDC가 이제 2018년에 분할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지주사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죠? 네. 네, HDC 지주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게 상승을 하는 것도 느리고 내려가는 것도 느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굼떠요. 네. 근데 달팽이, 거북이 이런 거랑 막 비슷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네.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지주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잘 모르세요. 네. 또 알아야지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일단 지주사가 뭐냐면은 네. 다른 이렇게 회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을 거고 건설도 있을 거고 뭐 증권도 있을 거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뭐 대기업들 보면 무슨 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그룹 안에 삼성이라는 그룹 안에 삼성전자가 있고 SDI가 있고 SDS가 있고 물산이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HDC라고 하는 것도 결국 HDC 그룹에서 다 나머지는 다 산업으로 빠지고 얘는 그 그룹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기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네. 우두머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진두지휘 말고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네.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보면은 우리 뭐 어떤 사장님들 같은 거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 시켜놓고 밖에 이렇게 자기 볼일 보러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지주사가 그래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업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건설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건설업황이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데 걔로 인해서 얘한테 수익이 올 때까지 뭐 1년이 걸린다든지 2년이 걸린다든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얘는 움직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겠죠? 맞아요. 그런 종목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종목이니까 천천히 간다는 거 인식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은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비중을 싣거나 하시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또 네. 신규로 돈이 또 들어가면 그 돈마저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 느린 종목에 자꾸 돈이 많이 묶이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지금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비중이 더 늘리는 것은 일단은 반대하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작년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2020년 그죠? 지금 연말까지 했을 때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대형주들이 또 수급이 좋고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올해 얘들한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주사가 2021년에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지주사가 올해는 실적 부분에서 이제 작년 실적이 좋으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얘도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승의 네. 흐름을 흐름을 이용해서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얘들은 크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을 때 적당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익 내고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15,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좀 낮춰 잡자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그게 올라온다는 게 막 빨리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게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6,100원에 10%요. 36,100원에 1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건설 경기가 올해 좀 풀릴 것 같다고 해서 매수했거든요. 올해 풀린대요. 누가요? 그냥 그냥요? 그런 말들이 좀 들려서. 그냥 여기저기 들렸어요? 네. 뭐 어디 환청 같은 게 들리세요? 아니면 신내림 같은 게 이런 게 들리신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요. 주변에 소문이 그랬어요? 네, 뭐 올해 전망 같은 거 했을 때 건설이나 뭐 중공업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네.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그냥 운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실력도 아니고, 네.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내가 열심히 분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대충 샀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면 욕심내야 될까요? 만족해야 될까요?
만족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 쪽이 저는 뭐 좋아질 거란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잘 안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불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TV 소리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TV 소리 완전히 꺼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상승에서 좀 만족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줘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해줬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몫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청자님이 쳐보면은 제가 아무리 조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패닉이 와버려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 좀 제발 좀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네. 공부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당장에는 제가 보기에 4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여기 이쯤에서는 뭐 일단 수익을 한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분할 매도 시작하셔도 좋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 네네. 오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43,000원까지만 보자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라가지 않을 때는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43,000원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슈프리마. 슈프리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1,500원에 10%입니다. 31,500원에 10%요. 네. 사신 지는 조금 되셨네요. 네, 9월 달인가? 네. 아니요. 예. 9월 달에 이거 사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보안 관련주라 해서. 보안 관련주 네. 맞네요. 여기 앞으로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맞아요. 회사가 뭐 하는가 봤더만 지문 인식 센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보안 관련주는 각광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안 관련주를 잡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예전부터 각광을 받은 적이 있나? 끼가 있었나? 이슈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 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변동이 한번 심하게 있었던 거 말고는 엄청난 이슈가 있거나 엄청나게 각광을 받거나 거래가 빵빵 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도 인기가 없었던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마구잡이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보안 관련주를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보안 관련주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코로나 이후에 잠깐 반등이 올라왔으나 그 이후로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 번도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은 지수랑 따로 놀고 있는 기업인 거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 자체의 업황도 나쁘지 않고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산 게 9월인데 오래 기다렸어요라는 개념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리는 기업이구나. 그냥 올해 뭔가 수익이 나면 좋겠다. 2021년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실적도 좋고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내려갔을 때 더 사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적당히 내려가서는 안 돼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전저점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져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27,000원 이하, 그러니까 한 2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가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뭐 보안 관련주가 한번 이렇게 제 생각에는 대선 공략 테마라든지 여러 테마로 한번 올해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네, 그때 얘가 강하진 않더라도 한번 튀어 오를 거라 보는데 그때 35,000원에서 4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오면은 매도한다라고 보시고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해야 되나요? 더 사야 되나요? 더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 사는 관점으로 잡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면서 오랫동안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보안주라고 하더라도 이름에 좀 시큐리티 이런 거 붙은 거 삽시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사세요. 이름부터 보안이잖아요. 시큐리티란 말이. 그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원 시스템주. 동원 시스템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5,200원이. 35,2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예. 뭐 일단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주식 한 데가 한 2년 되는 거래요.
네, 2년 되셨어요. 네. 일단 동원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끼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끼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뭔가 테마성으로 이렇게 많이 엮이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게 되면은 좋은 일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이긴 하나 올라오기 전에 그걸 간파해서 사야 되는 거지 뭔 이유든 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좋게 천천히 인식이 바뀐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빵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하지 않는 걸 항상 권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단타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전업 투자자신가요 혹시? 안 그래요? 아니세요? 네. 네, 그러면 주식 차트랑 거래량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실 줄 아시나요? 초보인데 그거. 네, 그런 거는 못하면 이런 종목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종목 안 하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계속 방송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데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시면서 좀 안정적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은 35,000원 밀릴 때 손절해야 되는 단기적인 기술적 저항선이라고 보거든요. 35,000원 무너질 때 본전 부근이기 때문에 물리지 마시고 손실나지 마시고 3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기만 지지가 되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4만 원 이상대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인데 싸게 사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은요, 네, K맥이고요. K맥. K맥이고요. 20주에 2,700원 평균 단가요. 2,700원에 20주. 20%. 20%요? 네. K맥을 왜 사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증권사 직원 연재인가 한번 사라 그래가지고요. 계속 그랬어요. 몇 주가 그냥 100 몇 주 있었나 그랬는데 2,000 몇 주로 되어버렸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증권사 직원이 사라고 했어도 결국 사느라고 결정한 거는 본인이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은 뭐 하는 기업인가 한번 보게 되면 뭐 광학 측정의 원천 기술, 설계 기술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대충 그냥 보니까는 산업용 초정밀 분석, 산업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네. 그 산업용 장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OLED에도 그런 장비가 들어갈 거고 반도체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그런데 엮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 걸 거예요. 근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격적인 면을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되고 기업의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다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살만한 기업이었나라고 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힘들어진 거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니까라는 생각에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적자였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별로 근데 좀 오래됐어요,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전부터 별로 살만한 종목은 아니었는데 매수하셨고 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힘들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3분기에. 작년 3분기 흑자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또 뺐다가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얘가 지금 올라온 자리 시청자님이 2,7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2,700원에 들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매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 샀거든요. 그죠? 그래요? 그 자리에 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기가 버거운 매물대가 많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7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다고요? 7년. 7년요? 네. 상장을 7년이 넘었어요. 했을 때부터 사셨어요? 그 언니가 증권사 언니가 이것이 괜찮다고 사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샀거든요. 수익도 났는데 안 팔았네요. 수익이 안 났었지요. 그냥 한번 나가지고 그대로 났는데 팔았다가 그 언니가 다시 조금 남겨놨었어요.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 정리하세요.
미련 없이 네.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손실을 줄여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즘은 원래라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즘 이렇게 좀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원래는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네. 요즘 시장은 여기서 이제 버벅거리면서 버티다가 한번 더 치고 가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아, 그래서 바로 그래요? 정리하지 마시고 2,200원 지지가 된다면 좀 가져가 보시다가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슈팅 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2,200원 무너뜨리게 되면은 아예 안 가려는가 보다라고 그냥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오랜 기업이니까 캐캐 묵었잖아요. 그죠? 네. 네. 청산하시고 다른 기업으로 좀 새 출발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2,700원까지도 안 갈까요? 그런 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새롭게 네.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송에서 힌트 많이 드리니까 방송 많이 보세요.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믿음직하셔서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네. 봐주세요. 네, 지금도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디바이스 ENG 25%인데요. 디바이스 ENG 28,000원, 28,000원. 8,000원. 그 중이요? 근데 이게 제가 네. 이렇게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다 파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 25%. 그럼 28,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네, 25%가 다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매도하시면 되죠. 아, 그냥 매도해요? 네,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네, 전국 통틀어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뭐 저 워렌 버핏이라고 아세요? 네, 네, 워렌 버핏과 우리가 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른다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는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신, 네. 정말로 신들만 알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빚고 오면 신들도 모르는 자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갈지 안 갈지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시청자님은 알 거라고 믿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네. 예,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건 시청자님이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뭐 이 기업이 좋다 안 좋다는 뭐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그죠? 실적도 많이 증가했고 네.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올라왔겠죠. 그리고 좋다 좋다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올라왔을 거고 네. 이슈가 뭔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좋은 이야기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고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어차피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해봤자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꾸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 여기는 거품도 많이 끼어져 있고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역시 나 더 갈 거야 앞으로 더 좋아 이거 막 10만 원 갈 거야 뭐 6만 원 갈 거야 7만 원 갈 거야 그런 인식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이게 작년에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 나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분할해서 파는 게 옳은 건지. 그게 옳아요. 아, 뭐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님이 지금 팔기 싫으신 거예요.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저는 제가 팔기 아까 싫은 게 말씀드렸지만 아니라 뭐라고요? 팔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분할해서 팔아야지 되는지.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떨어지게 되면 절반? 다 매도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다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다 팔아도 돼요. 누구도 한 명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오늘 다 파시더라도 네. 괜찮아요. 잘하신 거예요. 아, 다 그래요? 매도하셔도 좋아요. 오늘 절반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3분의 1 네. 매도하셔도 잘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은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지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시청자님도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도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죠. 맞아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매도의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아쉽다 싶으면 절반만 매도하시면 돼요. 아,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거의 2배 정도 수익 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뭘. 다른 걸로 또 이 정도 수익 한번 내보지라고 내가 네. 미련 없이 털어낼 수 있다면 오늘 전량 매도하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네.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익을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 한 개도 안 팔고 하나도 안 팔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비난 당해요. 그때 네. 팔지 뭐 했냐?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욕심 더 부리는 게 좋을까요? 욕심 안 부리는 게 낫겠. 맞아요. 매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결정이 나온 대로 오늘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용기를 높게 삽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매도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쉽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수익이 났으면 내 수익을 챙긴다는 관점으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에 사고 분할해서 살지를 못하고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이랬는데 네. 자꾸 분할해서 파는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맞아요. 분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오늘 다 팔고 났는데 내일 올라가면은 네. 아무리 로봇이 아닌데 사람 마음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절반 한번 매도했는데 지나간 건 내일 떨어지게 그게 되면 안 그래도 어제 떠올려요. 절반 팔았으니까 괜찮아가 되고 네. 오늘 절반 매도했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아 그래 어제 절반밖에 안 팔았으니까 괜찮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네.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내 마음이 욕심이 나거나 이러면은 욕망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어때요? 매도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조정받아서 내려오면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아, 예, 그건 반대하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또 조금 찔끔 떨어졌다고 사는 건 저는 그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드리고 지금은 네. 잘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 보자. 디바이스 ENG가 적어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지 저는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매도의 기법은 없습니다. 그냥 잘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때쯤 되면 주식에 대해서 뭔가 좀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서 조금 보이려고요. 네, 매도는 시청자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 네, 매도 의견 드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지금? 수고하세요. 네, 잘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매수단가 21,790원이요. 21,790원. 비중은 거의 80%입니다. 네, 잘못됐네요. 그죠? 네. 바이오니아를 사신 지는 한 두세 달 됐나요? 예, 한 10월부터 샀습니다. 7월부터 급등했을 때부터 사셨어요? 10월달. 10월달? 뭐 빠지기 네. 시작했을 때? 예. 바이오니아를 매수하실 땐 제 방송 안 보고 계셨나 봐요. 그죠? 예, 그때는 제가 시청을 못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유전자 진단 뭐 이렇게 해서 바이오 이런 쪽으로 엮여 있어요. 네. 근데 회사가 이게 어떤가 봤더니 야 이게 적자가 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흑자가 났는가? 아까 진단이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네네. 그 진단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 진단 키트 어디에 필요합니까? 코로나.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이런 거 볼 때 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진단 키트가 모든 종목이 다 쉬고 있어요. 저도 진단 키트가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비중을 80%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진단 키트가 다시 가겠다라는 건 알지만 어디까지 빠졌다 가겠다라는 것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전문가들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걸 보고 저쯤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비중 조절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대응을 할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살까 뭐 그런 대응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청자님의 비중 80%는요. 진단 키트가 올라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비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와도 그만 안 올라와도 그만이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큰일 나버리는 비중이 돼버렸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지금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뭐 시젠부터 해서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이런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진단키트가 자리 잡고 나면 뭐가 생길 것 같냐면은 올해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요. 이제 작년의 실적이 올해 발표가 나거든요. 예. 그 시즌에 맞춰서 한번 튀어 오를 거라고 봐요. 그 튀어 오를 때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세요. 본전에서 절반 이상요? 네, 이런 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뭐 비중을 크게 넣어가지고 엄청 크게 수익을 챙겨야지 이런 기업 아니에요.
예. 단기적인 변동을 이용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매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본전 오게 되면은 절반 이상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로는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16,000원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반등 바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요.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본전 오면 무조건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연결돼서 너무 행운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대한유화 대한유화고요. 232,400원의 비중 10%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어르신 하고 상담한 거 보셨어요? 디바이스 네. 에이지 수익 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네, 지금 이것도 상담 똑같아요. 아, 이제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수익이 나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한유화도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네. 대한유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2021년 뭐 배터리 소재인데 뭐 이렇게 유한타 증권에서 뭐 내놓은 것도 있고 SOE라고 8,500원에 나프타 공급 계약에서 뭐 작년 12월 말쯤에 한번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그죠? 네. 요런 뉴스들을 보고 이것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더 갈까 하고 가져가야 되는 자리일까요? 아, 저런 뉴스가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 올려줬구나. 저런 뉴스가 이 정도까지 올려줬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매도를 좀 해볼까가 맞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 장기간 가는 것보다는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장기 투자하실 거면 대한유화를 이런 자리 잡으면 안 되겠죠. 아, 네. 네,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무조건 무진장 싸게. 아, 그냥 무조건 싸게요. 무조건 싸게. 그럼 지금 다 매도를 할까요, 멘토님? 아니면 반만 하고 반은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절반 네. 팔고 절반 가지고 가도 짱짱 너무 좋습니다 하고요. 지금 절반이 아니라 전량 매도하셔도 브라보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가 맞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죠? 네네. 근데 내 마음이 편한 거는 절반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팔고 난 네.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제 문현진이가 팔아라고 그랬는데 이래 된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는 지금 절반 팔고 올라가도 편하고 내려가도 편한 절반 매도를 하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네네, 분할 알겠습니다. 매도는 자리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네. 났을 때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매도할 때 내가 절반을 팔아야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다음번 전략을 짤 때 조금 안정적인 네. 전략,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다 안 멘토님. 팔고 했는데 내일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정말 후회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전량 매도보다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네. 30만 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흐름이 네, 기세가 알겠습니다. 좋으니까. 네, 네. 30만 원까지 보유해 보시는데 안 가게 네. 되면은 오늘 절반 판 거를 위안 삼으시면서 안 가게 되었을 네. 때는 네. 저기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네, 저기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네, 네. 24만 5천 원에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4만 5천 원? 네, 24만 5천 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오늘 절반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는 24만 5천 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아, 나머지는 네. 그냥 약수익에서 그냥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으로 또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내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굿바이 바로 시작할게요. 한온 시스템부터 16,35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차트가 계단을 타고 있는데 한 1, 2층 지나 3층 자리까지 왔다 쉬어가는 모양이에요. 옥상까지 갈까요? 넘어가면 삽시다. 네, 한원 시스템 이런 자리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해에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이 넘어가면이라고 하는 자리가 돌파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라고 하면은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가 넘어갔을 때 시세를 더 내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저 정도 넘어가게 되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가 아니라 비싸도 사는 되는 자리가 비싸도 사는 되는 자리 뭐 또는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 이런 자리들이 다 넘어갈 때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한다면 역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눈으로 보시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보시다가 보면은 감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매수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 맞이 한번 유행어다. 좋네요. 넘어가면 사자 참고해보세요. 다음에 앤디포스입니다. 7,000원의 비중 10%. 코로나랑 인플루엔자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수출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진단키트 다시 갈 거라고 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일단 기다려볼까요? 제가 진단키트주가 다시 간다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실적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91억의 흑자를 내고요. 조금 확대해드리면은 2018년에 79억에 또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2019년 87억 흑자가 냈는데 2020년에 얼마의 흑자인가 보면은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더해서 한 70억 가량이고요. 뒤에 뭐 조금 더 나온다 해도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진단키트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혜를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젠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은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납니다. 적자가 70억씩 나다가 진단키트 때문에 200억씩 갑자기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또 아까 전에 봤던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적자가 80억씩 적자가 나다가 300억, 400억씩 흑자가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젠 보도록 할까요? 시젠을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었던 회사인데 70억, 100억 벌다가 올해 6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급등했다면은 이제는 돈을 많이 버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앵콜 공연,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앤디포스와 같은 기업들이 갈 것인가?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익 사연이거든요. CJ 제일제당 36만 4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어제 7% 급등했고 오늘 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인데 아무튼 6분기 연속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뒤에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팩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원 시스템에서 넘어가면 사라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익 중인 분들은요.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면서 보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들고 가고요. 넘어가지 않으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45만 원짜리를 이제 45만 막 1,000원짜리까지 올라왔잖아요. 저 자리를 넘어가면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지 않으면은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접근 중이니까 기다려보시고 지금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넘어가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다. 조금 지켜보고 저 신고가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시면은 위로 빵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득을 취해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45만 1,000원짜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덕입니다. 신규 매수 고민이고요. 대덕전자에서 분리된 곳이고 또 대덕은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멘토님 놓여있는 자리가 좀 낮아서 BWS에 해당하는 종목일까요? BWS에 해당이 되려면 실적이 일단은 나와야 되겠죠.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얘가 적자로 바뀌었어요.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흑자였는데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라서 아직까지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 난다 생각하시지만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도 성과를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투자를 잘할 건지 안 잘할 건지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고 누가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대덕이라는 기업을 좀 방문해 보시거나 전화도 좀 주식 담당자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전화도 좀 해보시고 회사 자료 좀 찾아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싸서 투자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을 투자할 바에 지금 다른 종목들 좋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면에서 좀 잃는 게 많겠다.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바이오팜 함께 보겠습니다. 17만 6천 원의 비중 20%시네요. 얼마 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무 보유 물량 해제되면서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 진통이었길 바라면서 멘토님 중장기 관점이라면 보유해야 할까요? 일단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SK바이오팜은 상장부터 비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부터 너무 비싼 기업이고요. 상장할 때 이슈가 이랬어요. 이 기업이 지금은 적자가 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적자가 매년 막 1,000억 이상씩 2,000억 막 1,000억 막 몇백억씩 이렇게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상장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30년에는 매출이 흑자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상장할 때 우리 기업을 멀리 보고 투자해줘라고 해서 점상한가 여러 번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2030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봐야 되는 이득,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그렇게 나왔을 때 봐야 되는 이득이
지금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과감하게 고가다, 고점 자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하향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래요. 우리 옛날에 신라젠도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고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급등락을 하잖아요. 얘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물량이 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다 받아준 겁니다. 어느 자리에 받았는가 봤더니 15만 원대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득을 보셔도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굳이 짊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로 들어가지 말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은 아마 17만 원, 18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관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유자분들 단타 수익 노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진단 내려주셨네요. 자, 다음은 한때 멘토님의 사랑을 머금고 무럭무럭 상승을 했다가 사랑이 좀 식은 것만 같은 그 원조 BWS 종목입니다. 아시죠? 현대차. 이번에 17만 원에 사셨고 비중 15%라고 하셨는데 멘토님 재매수 시점 아직 멀었나요? 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현대차에게 마음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독하고 그리고 뚝심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기다릴게 현대차. 나 여기 1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널 기다릴 거야. 여기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12만 원이나 10만 원짜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현대차의 가치에 비해서 12만 원 너무 싸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좋다 떨어지면 더 좋다. 아니 좋은 기업이 싸지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치에 비해서 뭐 싸다 비싸다 논란을 뭐 가질 수 있는 아직도 싸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조금 뭐 가치 적정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약간 비싼데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약간 비싼데라든지 이렇게 논란이 있는 자리를 별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는 매도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떨어졌을 때 누가 봐도 싸다 싶은 자리에 사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참 심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 9,850원에 비중 10%신데 이게 수익 중이세요. 근데 작은 N자라고 하나요? 돌려 세우면서 만 원을 지켜내고 있긴 한데 더 큰 수익 줄 자리인가요? 일단 이 기업은요, 실적이 지금 코로나 때 1분기 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50억, 300억, 700억씩 증가하던 기업이 1분기 코로나 터지자마자 200억대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흑자로 다시 잘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업황이 뭔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업황을 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LCD 장비라든지 또는 뭐 공정 장비, 결국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이런 장비주가 되는데 저는 올해 삼성전자의 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 해라고 보지 않고요. 반도체 장비주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탑 엔지니어링은 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 가능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잡아놔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고 떨어지면은 역시 장비주는 괜찮다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9,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NHN 신규 매수 고민인데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까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방송에서도 제가 NHN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머니투데이에서도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실적 좋은데 지금 주가가 싸다. 뭐 물론 빠른 종목은 아니고 느린 종목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른 것만 하다 보면 빨리 다치잖아요. 그래서 느린 걸 타면서 주식을 좀 감도 잡으시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NHN 적극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떨어지면 6만 원, 5만 원 그냥 마구잡이로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떨어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굿바이 종목 중에 그래도 강한 러브콜 받은 종목은 NHN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고요. 오늘 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함께 해주셔서 더 기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2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